전 세계적으로 연간 총기 판매량 중의 절반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또 총기 구입이 감기약 구입보다 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느슨한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인사회 주요 이슈인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의 공금 의혹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들어갑니다. 맨해튼 연방 민사법원은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뉴욕 한인회 공금 32만 달러 반환 청구에 따른 소송을 지난달 29일 민 전 회장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다카 프로그램 사기 피해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엔 소셜미디어 홍보나 추가 수수료 요구, 번역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드림액트 통과를 위한 전국 온라인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드림액트 지지 청원 편지에 서명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전체 체포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불체자였습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중산층에게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애리조나의 경우 무려 116%가 인상되며 오클라호마에서 69% 등 주별로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입니다. 먼저 추석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지요?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KBTV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보름달처럼 환하고 밝은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첫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총기 판매량 중 절반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또 총기 구입이 감기약 구입보다 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느슨한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2016년 기준 미국 인구는 3억 1,900만 명인데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3억 7,100만 정입니다. 인구 한 명당 총 한 자루씩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연간 총기 판매량이 800만 정인데 이 중 절반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의 2013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인 미국인이 전 세계 민간인 보유 총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기가 많은 만큼 총기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하루 평균 300명이 총을 맞고 이 중 100명이 총상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총기 관련 사망 사건과 비교해보면 무려 30배가 높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기 구입이 감기약 구입보다 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패드와 같은 감기약을 구입하려면 신분증 제시는 물론 구입한 사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등의 구입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등록의 경우 등록을 요구하는 주는 12개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민이 총기를 구입할 때 범죄 이력조차 조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총기쇼나 온라인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총기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라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에서는 총기 소지 허가증 없이도 총기 구입이 가능하며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권력 서열 2인자인 딕 더빈 연방상원 원내총무는 또 다른 대형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해선 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 등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인사회 주요 이슈인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의 공금 의혹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들어갑니다. 맨해튼 연방 민사법원은 뉴욕 한인회가 제기한 뉴욕 한인회 공금 32만 달러 반환 청구에 따른 소장을 지난달 29일 민 전 회장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 개시 절차 협의 일정이 진행되며 향후 일정 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소송에 전문 로펌 회사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관련해 민 전 회장의 공식 대응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다카 프로그램 사기 피해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엔 소셜미디어 홍보나 추가 수수료의 요구, 번역 요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다카 프로그램 사기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 검찰은 폐지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셜미디어나 전화 등을 이용한 다카 이민법률 서비스 홍보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카 갱신이나 신규 신청 급행 등을 이유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나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를 사칭한 사기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모든 이민 관련 수수료는 수표나 머니오더,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라고 권고했고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엔 번역을 요청해 완벽히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민 사기 피해 시 주 검찰 핫라인이나 이메일을 활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다카 폐지 결정으로 더 이상 다카 신규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며 10월 5일로 갱신 신청은 마감됩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드림액트 통과를 위한 전국의 온라인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자동적으로 드림액트 지지 청원 편지에 서명이 되며 청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연방 상하원실 의원실에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드리머를 구제하기 위한 해법인 드림액트 통과를 위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이번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단순 불법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불법 이민자는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를 의미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전체 체포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불체자였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 이민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일 WNIC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뉴욕과 뉴저지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2,974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경우 1,579명 중 25%가, 뉴저지는 1,395명 중 44%가 전과가 없는 불체자가 체포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뉴저지 체포자 중 거의 절반 수준이 단순 불체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는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하지 않는 지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가 체포될 경우 해당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카운티의 경우 관할 감독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중산층에게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연 2만 5천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27살 성인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서 두 번째로 낮은 플랜인 실버 레벨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가 엄청난 수치로 치솟았습니다. 올해 애리조나의 경우 무려 116%가 인상되며 오클라호마에서는 69%, 테네시에서는 63% 등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외에도 대다수 주들의 보험료도 두 자릿수로 인상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관계자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입는 대다수가 중산층이며 솔직히 중산층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적으로는 재산 관련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인 밀집 지역엔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리의 경우 지난해 재산 관련 범죄가 25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5년 58.8억 건보다 무려 200여 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펠팍의 경우도 지난 113건의 재산 관련 범죄가 발생해 2015년에 43.59건보다 늘었습니다. 리치필드 역시 50.97건의 재산 관련 범죄가 발생해 소폭이지만 전년의 38.83건보다 증가했습니다. 한편 주 전체적으로는 재산 관련 범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재산 관련 범죄 건수는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인구 10만 명당 1,544.6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리만 칼리지 미국학 고등학교가 뉴욕시 최우수 공립고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준은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과 대입 준비율, 대학 진학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시 최우수 공립고등학교에 리만 칼리지 미국학 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일 뉴욕 데일리 뉴스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뉴욕시 우수 공립고등학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브롱스에 위치한 리만 칼리지 미국학 고등학교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순위는 2014-15학년도 학생들의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과 대입 준비율, 대학 진학률 등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리만 칼리지 미국학 고등학교는 미국 역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100%에 달하는 대입 준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졸업률은 99%, 대학 진학률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2위에는 몬로 펜 아메리칸 국제고등학교가 차지했으며 브롱스 사이언스 고등학교는 8위, 브루클린 텍과 스타이브스탠트 고등학교는 각각 10위와 11위에 올랐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검색 엔진 야후의 계정 약 30억 개가 해킹 피해를 당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야후의 핵심 인터넷 부분을 인수한 버라이즌은 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3년 8월 야후의 계정 30억 개 전체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해킹 피해는 야후가 지난 2016년 12월에 공개했던 10억 명 피해 규모보다 약 3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해커의 공격으로 1억 4,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용평가 회사 에큐픽스도 고객 2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해킹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큐픽스는 2일 이번 해킹 사태로 250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인 괌에서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괌 현지 언론은 3일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 여성 A 판사와 남성 B 변호사 부부가 차 안에 6살 된 아들과 1살이 된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 경찰에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괌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 뒷좌석에 아이를 남겨둔 채 창문을 올리고 차 문을 잠근 뒤 쇼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는 기각되고 경범죄로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자크 뒤보세, 요아임 프랑크, 리처드 핸더슨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4일 이들 3명을 2017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용액 내 생체 분자를 고화질로 영상화할 수 있는 저온전자 현미경 관찰법을 개발한 공로로 올해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온전자 현미경이란 수분을 함유하는 세포나 수용액이 존재하는 생체 고분자를 초저온 상태로 유지한 채 자연적인 상태로 관찰하는 전자현미경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비해 푸에르토리코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방문한 것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허리케인 피해를 본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비해 푸에르토리코의 지원이 미흡하고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날 푸에르토리코를 찾았습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수도인 샌후안을 방문해 주지사를 만나 언론과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재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들을 자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가벼운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재난 피해가 국가 부채를 좀 힘들게 한다는 등 복구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푸에르토리코는 지원 예산을 현명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가 많은 생명을 구했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트럼프는 행정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린 게 아닌가 하는 일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지난 주말엔 뉴저지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장엔 제니정 뉴저지주 39 선거구 하원의원 민주당 후보가 방문해 한인들의 투표 독려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추석대잔치 행사장을 찾은 지역정치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뉴저지 하원의원 선거에 나선 제니정 후보부터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냥 작은 문제도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편지 같은 거 통역을 필요하던가 아니면 그런 문제들 저를 찾아오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한국 비즈니스 오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도와주고 싶은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 오너들이 잘 되게끔 저는 거기에 많이 힘을 써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월 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시 경찰이 약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용의자를 강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이클 데이비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18살의 여성 피해자는 친구 2명과 함께 운전을 하던 도중 그레이브센트 지역의 한 공원에서 정차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어 형사들은 차량 안에서 처방약을 발견하고 수갑을 채운 뒤 치폴레 주차장으로 끌고 가 이들을 강간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변호사는 형사 중 한 명은 신원이 밝혀졌다며 이것은 아주 악랄한 범죄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만약 이번 사건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지난 시간 동안 뉴욕시 경찰이 쌓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은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86년 오늘 뉴욕시경 경찰관 스티븐 맥도날드가 순찰하는 도중에 10대 소년으로부터 총격을 당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범인인 10대 소년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일약 영웅 경찰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신마비 증세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며 평화운동을 벌이던 맥도날드는 지난 1월 달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59살이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 영웅 경찰관인 맥도날드를 기리기 위해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 86가와 그랜드버스가 구간의 거리 이름을 형사 스티븐 맥도날드 길로 명명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길에서는 맥도날드를 기리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워싱턴주의 토막 살인범 존 로버트 찰튼이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간호사고 또 3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시애틀 법정에서 40살의 잉글리드 린을 렌튼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찰튼이 그녀의 유해를 가지고 시애틀로 돌아가기 전 이미 시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해는 재활용 용기와 재활용 센터, 폐기물 용기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그는 자동차 도난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사들은 그가 약 28년형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 데이트 사이트에서 린을 만나 함께 야구 경기를 즐기는 등 한 달간에 걸쳐 데이트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타의 15살 소녀가 애인 등 2명의 남성과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론 프라이어의 딸인 엘렌과 다른 2명의 용의자가 아론의 차량을 훔쳐서 매드포트 한 2개, 아버지의 사체를 유기했다고 전했습니다. 50살인 아론 프라이어의 사체는 월요일 오후에 발견됐고 곧 부검될 예정입니다. 매드포트 경찰청의 저스틴 아이벤스 중위는 사건이 월요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사건에 대해 어떤 흉기가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러셀 존스, 개빈 맥팔렌, 엘렌 프라이어는 살인과 강도, 증거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중 엘렌의 남자친구인 맥팔렌은 3년 전 이미 3급 강간으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2명의 남성 용의자는 잭슨 카운티 감옥에 수감됐고 엘렌 프라이어는 소년원에 수감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한국 외교부는 4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이 된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상원 정보위원회는 4일 지난 9개월간의 조사 결과 대선 당시 러시아가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의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자신을 멍청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보도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 완전히 신임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의 사임을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다며 세간에 떠도는 틸러슨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KBS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크한 ABC 방송의 더 굿닥터가 인기에 힘입어 5편이 추가적으로 제작됩니다. ABC 방송은 애초에 13편 방송하기로 한 더 굿닥터를 5편 확대 18편으로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법무법인 김앤배 대표 김봉준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노동법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부당행위, 부당해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당행위 이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당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당행위가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의 사유가 무슨 뭐 인종차별이다, 그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retaliatory action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뭔가 이 사무실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걸 찾았어요. 이게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굉장히 크게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아서 그걸 리포트를 했어요. 그 상사에게. 그 리포트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자기의 컴펜세이션을 줄이든지 아니면 일을 못하게 해서 자기의 그 일에서 진행하는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일을 하는데 갑자기 4가지로 줄였다든지라고 하는 행위를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때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성희롱. 이게 성희롱이라는 게 뭐 가서 찝쩍대면서 성희롱을 한 게 아니라 성희롱에 대한 그 주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성희롱이라는 데는 그 주변 상황을 그냥 성적인 희롱만이 아니고 그냥 희롱 후 어떻게 보면 harassment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일을 할 적에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대한 environment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이 노동법에서 그 엠플로이어가 고용주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나하고 그 엠플로이어하고 엠플로이의 릴레이션십이 아닌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러니까 들어와 가지고 저하고 서브 컨트랙터식으로 와서 그냥 저희들이 W2인가 W4를 1099을 주면서 나하고는 그냥 나는 고용주가 아니라 당신의 비즈니스하고 서비스를 제가 이용을 합니다. 라고 하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는 프리랜서랑은 또 다른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종류를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지만 직원이 아닙니다. 하여 당신과 나의 관계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닌. 이런 mischaracterization을 할 적에 모든 것이 불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소송 시효를 놓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일 나죠. 300일이 될 수가 있고 2년이 될 수가 있고 1년이 될 수가 있고 그 시효기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거에 대한 뭐 나쁜 행위를 부당 행위를 당해서 뭐 그 부당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도대체 일을 못하게 돼서 나왔다든지 했었을 적에 그 당한 그 날짜부터 자기가 사건을 그 개혁을 해야 되겠죠. 시작을 할 수 있는 요 시간이 굉장히 시효기간이라고 해요. 이 시효기간이 딱 없어지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가 좀 달라요. 어떤 때는 뉴욕에서는 retaliation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인데 뉴저지에서 2년인데 뉴저지는 3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효기간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서류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뭐 증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CCTV에서 포착할 수 있는 건데 그 CCTV 증인들이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증거를 포착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하기 전에 뭐 변호사가 뭐 엠플로이한테 고용주한테 편지를 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런 편지도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고용주에서는. 이게 뭐 내가 말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우 뭐 한 몇천 불 때문에 이 굉장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뻥튀기 해서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소송을 할 적에 그냥 자기가 개인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전에 파이어 당했던 유니온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컬렉티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 액션 비슷하게 노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적고 해야 되잖아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 사람의 대표로 그냥 소송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을 만약에 뭐 3만 불을 내야 된다. 뭐 곱하기 2 곱하기 3 막 등등 해서 3만 불이 나왔다고 하면은 원래 내야 되는 돈이 한 5천 불이라면 그게 3만 불, 4만 불이 될 수가 있어요. 곱하기 20만 하더라도 이 금액이 이상하게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송이 진행됐는데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 소송이 진행됐을 때 고용주로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용주 쪽에서 할 일들은 굉장히 이 리미티드 돼 있습니다. 소송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사실 질 수 있는 확률이 이길 수 있는 확률보다 어떤 케이스를 막론하곤 훨씬 많습니다. 고용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소송을 안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1. 고용주는 자기가 그 어떤 리포트를 받아요. 이 사람이 저를 키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해요. 뭐 이런 잡지가 나와 있어서 이런 데서 일을 못 하겠어요. 라고 했을 적에 웃기지 마 라고 덮어둘 게 아니고 즉각 거기에 대한 그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 누가 무슨 말을 했어? 데려와서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인터뷰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무슨 자기가 봤을 때 일을 안 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 레프리맨드를 뭐 야단을 쳐든지 뭐 더게 샐러리를 줄이든지 뭐 나오지 못하게 여기에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왜? 고용주가 잘못을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매니저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매니저만을 소송을 하려고 하다가 고용주가 아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걸 아면은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해서 그것이 다시 리피트가 된다고 하면 고용주까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측에는 자기는 대응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그 서류와 그 증거물을 남겨야 되겠고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쪽으로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중에 고용주 사실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개인적으로 소송도 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그냥 오토매티클리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많아요. 나는 몰랐는데 주인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밑에 있는 과장과 부장이 잘못해가지고 끌려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고용주는 증거물로 그런 거를 내가 받았을 적에 나 이런 걸 처리를 했고 우린 이런 폴리시가 있었고 이러한 세미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내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고용주는 풀려 나올 수도 있어요. 즉 항상 노동법은 뻥 터진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외양간을 확실히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딱 고쳐놓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한 번 소송을 당하시면 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노동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 너무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법무법인 김앤배 대표 김봉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추석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추석 저녁 되십시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